여러분, 논어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먼지 쌓인 오래된 책 아니면 좀 따분한 옛날 가르침?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수천 년 된 지혜가 지금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완벽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가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마음의 중심을 꽉 잡아줄 기준이 필요할 때 바로 이 2500년 전의 지혜, 논어가 우리 앞에 삶의 지도를 쫙 펼쳐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철학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 지도를 따라서 3단계의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법.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진짜 영향력을 갖추는 법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내면의 수양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 안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거든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습니다. 옛날 당나라에 누사덕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동생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야,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잖아. 그거 절대 닦지 마. 아니, 왜 그랬을까요? 침을 닦아내는 그 행동 자체가 나 기분 나빠.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감정에 확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논어가 말하는 진짜 강함이라는 겁니다. 침이 저절로 마르기를 기다리는 건 뭐랄까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유혹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럴 때 원칙을 지키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후한 시대의 양진이라는 관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자기가 추천해서 관리가 된 왕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고맙다면서 황금을 쓱 내미는 거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달콤한 말과 함께요. 하지만 양진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양진의 이 한마디.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이 있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재산은 눈앞의 황금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지켜낸 바로 그 신뢰와 명예라는 걸 그의 선택에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이 단단해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는 거죠. 리더의 진짜 모습은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공자의 마구간에 큰 불이 났던 일화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은 막 재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공자는 그 비싼 말들이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고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논어의 핵심 가치인 인, 어질 인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생각해보세요. 프로젝트 마감, 실적 압박 속에서도 팀원의 건강과 안위를 먼저 챙기는 리더. 시스템이나 자산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구성원들의 진짜 존경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때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상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계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죠. 한겨울에 계모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콩통원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족 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든 관계의 시작점, 그 첫 훈련장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길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힘 자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덕에서 나옵니다. 고개 뻣뻣한 현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동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죠. 그는 황제의 누이라는 엄청난 뒷배를 둔 살인범을 법에 따라 체포했어요. 황제가 직접 나서서 너 죽을래 하고 협박했지만 그는 원칙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지위가 주는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지만 원칙을 지키는 용기로 얻은 신뢰는 영원히 남는 단단한 반석과 같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위대한 리더의 그릇은 포용력, 즉 너그러움으로 완성됩니다. 재상이 된 여몽정의 일화를 한번 볼까요? 그는 과거에 대놓고 자기를 비난했던 관리가 누군지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평생 미움이 남을 게 아니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 속담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지 않나요? 모든 사소한 결점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완벽함만 쫓는 리더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너그러움, 바로 그 포용력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수양, 즉 단단한 나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요. 마침내 원칙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너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대적인 군자의 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노너는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는 낡은 경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고 펼쳐봐야 할 가장 현실적인 삶의 지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지도를 손에 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겠습니까?